거의 들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요 한 바퀴 돌렸다는데 의의가 아주 크죠. 알겠죠? 자, 페이지요. 페이지 66. 물권법에요. 총론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법 총론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권법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66페이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물권하고 채권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민법 총칙과 다르게 몇 번 얘기하지만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보시면 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물권이라는 걸 알죠? 그럼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물권하고 뭐냐면 채권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죠? 물권이라는 게 뭐냐? 채권이라는 게 뭐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유치권 할 때 몇 번 얘기했죠?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하느냐? 누구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뭐냐면 물권의 의, 채권의 의란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을 양도한다. 그럼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권적 합의를 해야 돼. 합의. 합의란 말이 뭐냐? 계약이다. 계약은 뭐냐? 채권이다. 채권은 누가 한다? 특정인과 특정인이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들이 다 물권과 채권이나 의의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 물권의 의의는 뭔지 채권의 의의는 뭔지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감각적으로 채권, 사람과 사람, 채권 뭐죠? 사람과 사람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말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기 두 사람이 계약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강행규정이란 말이죠.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요?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말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사람과 물건. 이것을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란 게 뭐죠? 채권이란 것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채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청구권. 여기 뭐가 있죠? 특정인이 있죠? 여기 특정인이 있죠? 여기는 특정한 행위라고 그래. 이 특정한 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한다. 급부. 알죠? 급부. 그래서 원래는 채권은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요, 2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청구권이란 말이죠. 청구권이란 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러면 뭐가 나오냐? 지배한다. 지배권이란 말이야. 지배권. 그것을 뭐란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인데 그럼 먼저 물권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물권이란 게 뭐예요? 물권은 먼저 뭐가 있다?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 그럼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물권이 있다?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한물권이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시험범위는 질권은 우리의 시험범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권은 뭐가요? 사람이 누구죠? 점유권은 점유권자가,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를 지배한다? 물건이죠. 우리가 이제 98조에 물건이 있죠?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산은 지구상에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동산의 개수를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만 먼저 본다. 부동산. 그럼 이런 부동산에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 토지. 토지가 있고 토지에 뭐가 있다? 정착물이 있다. 이 정착을 했다는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정착물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 그러니까요, 토지하고 별개로 건물이 있고, 별개로 임목이 있고, 별개로 명인 방법이 있고, 별개로 농작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별개. 토지와는 별개다. 이 말이죠.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필도는 필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토지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닌 무슨 경계를 한다? 실제 경계, 실제 현실 경계가 아닌 지적도상의 경계. 현실 경계, 실제 경계가 아닌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한다. 건물이란 건 뭐다? 건물이란 것은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된 벽이 있어야 된다. 주된 벽.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고,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정한다. 그래서 사회통념이 뭐죠? 우리가 아파트는 건물이 하나죠. 아파트는 하나지만 거기가 100세대가 산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가 된다?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사회통념에 따라서 한다. 임목이라는 것은 수목의 집단이죠. 집단에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임목 보존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인 방법은요.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소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 그럼 또 뭐라 한다? 새끼줄을 묶는다. 이 말이죠.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특정성이라고 얘기해요. 특정성.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유권을 표시하죠. 소유권을 표시하고 그것이 계속이 돼야 되죠. 계속성. 그래서 우리가 명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특정되는 것이다. 이 말. 특정. 그래서 그것을 명인이고, 명인 방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경작했다.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다. 그래서 경작자 소유다. 무단으로 경작했다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경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경작자가 소유한다. 경작자. 그래서 경작자의 소유이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건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경작자의 소유라면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이것은 수목이 있다, 수목. 이것과 비슷한 게 수목이 있다. 그래서 무단으로 식재했다, 무단으로 식재를 했다.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나무.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것은 토지에 뭐가 됐다? 토지에 뭐가 됐어? 부합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나무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물건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항상 물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 그러죠.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임목, 명방문, 농작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뭐라고 한다? 그냥 통칭해서 그냥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은 등기를 해.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란 것은 뭐냐? 점유권은 물건이죠, 물건. 동산, 부동산을 다 점유할 수 있죠. 소유권도 뭐냐? 물건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아파트 분양권이요.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고 권리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에는 물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상권이죠. 지역권이죠. 전세권이죠. 지상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죠.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 한다?
토지하고 뭐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좁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은요 물건이에요. 말을 잡아 물건이에요. 질권은요 동산이에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알겠죠? 부동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유치권은요 물건인데 뭐도 된다? 유가증권이요. 유가증권도 되고 질권은 동산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객체로 해서 권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에다가 부기 등기에 의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또 뭐가 된다? 우리 방금 했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또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물론 안 되는 게 있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봐. 우리는요, 저기를 봐, 이제 저기 보면 우리가 물권 양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고 되죠. 물건.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이것은 봐봐. 여기 이렇게 버릇게 치는 것은 알겠죠? 이것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지만 물건 이외의 것도 객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물권은 언제나 물건만 객체로 한다. OX, X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여서 원칙적으로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반드시 만자가 들어간다거나 반드시란 말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도 된다? 유가, 증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 부동산인데 무조건 부동산 그러면 안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부동산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농작물하고 명의방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농작물의 경우는 부동산이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요 여기 지역권이죠 지역권.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저당권 있죠?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느냐? 두 가지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것이에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됐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지역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소유권이죠. 소유자는 물권이니까 물권 소유권은 소유자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다.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익이고 여기는 담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했냐? 소멸시효 걸리는 걸 우리 한번 봤었죠. 소멸시효.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항구성이 있다.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런데 뭐는 문제가 있다? 전세권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종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변제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어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구조. 이 구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채권이란 것은 뭐다? 채권이란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을 볼 때,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유권을 잠깐 봐. 이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먼저 점유할 수 있는 점유 권능이 있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권능이 있고 용익 권능,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처분 권능. 이렇게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유만 하는 것은 뭐란다? 유치권이라고 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뭐란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처분하는 것은 뭐란다? 질권하고 저당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제한 물권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물권이다? 완전 물권이다. 이것은 무슨 물권이다? 제한 물권이다. 어떻게 뭐를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 물권은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한 물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한 물권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타인의 물건, 타물권이죠. 타물권. 그런데 여러분 봤었죠? 혼동을 보면 혼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 때문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저당권자가 돼. 예외적으로. 원래는요,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권리. 타물권이란 말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혼동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소유자, 뭐가 있다? 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 우리 또 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로 빼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토지에 타인의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 물권이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이것은 이제 물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이번에는요 채권에 관한 것을 한번 설명해보자. 채권. 그러면 이제 채권에 관한 것은 뭐냐? 채권도 똑같죠. 채권도 권리다 이 말이죠. 채권도 뭐냐면 채권도 이건 권리죠. 권리. 내가요 문제풀이 하면서요 이렇게 또 자세히 또 강의를 해본 것은 지구 생성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채권은 권리죠. 채권의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 뭐죠? 돈을.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을 받죠. 언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0월 1일까지. 10월 1일 뭐다? 변제기죠. 변제기. 그럼 변제기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돈을 갚으라고 뭐 한다? 청구하죠. 이걸 뭐라 한다? 청구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청구 권능. 그러면 돈을 갚으면 그러면 갑이 받아야 되겠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급부 보유 뭐라 한다? 권능이다. 이렇게 권능. 그래서 여기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만약에 변제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뭐라 한다? 소송을 하죠. 소구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소구에서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을 하죠.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 말이죠. 권능이다. 그럼 여러분 봐봐.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이 뭐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인 물권인 권리도 권능으로 이루어졌고, 채권도 뭐죠?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리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제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채권 1억 원이죠?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가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전속 중이죠.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은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은 있지만 5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요 5월 1일 날은 뭐는 있으나 채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청구권은 없다. 청구권은 언제 있다? 10월 1일 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채권하고 청구권이 항상 같은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뭐란다? 채권 그러면 청구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청채권이다.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청구권? 그러면 이거는 채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채권은 다른 말로 뭐로 책에서는 잘 표현되죠? 계약이다. 계약. 알겠죠? 합의를 했다. 합의란 말이 뭐죠?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뭐다? 채권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은 당사자 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예요. 계약은 자유. 그런데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뭐가요? 종류하고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면요. 채권은 어떡하죠? 채권은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채권은요. 그럼 을한테 빌렸으면 1억을 빌려줬으면 갑은 을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을의 와이프 병한테는요. 갑이 병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 오직 갑이 을한테만 받아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인권이다 이렇게. 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인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 즉 을한테는 주장하는데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상대권이다. 대항력이 없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권은. 알겠죠? 채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뭐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이것을 대인권이 아니고 뭐라 한다? 대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치권을 보면 내가요, 차를 수리했는데 수리비 전부를 받을 때까지, 수리비 전부, 내가 물건을 잡죠. 물건을 잡아서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뭐란다? 거절하죠. 세상 누구에게나.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세권이다. 세상 누구에게나, 세상 누구한테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등기를 한단 말이죠. 알죠? 유치권하고 뭐하고요? 점유권은 등기하잖아. 그런데 나머지는 다 등기가 돼야지 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권은 등기로 인해서 다른 제3자에게 공시되죠. 그러니까 물권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물권이고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죠. 그 채권이 우선하는 건 바로 뭐다? 경매 대금에서 배당하는 순서.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 임금 우선 특권, 3개월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차우선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 예외적으로 물권에 뭐 할 수 있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요, 물권과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봐보죠. 우리가 먼저 유치권을 봐보죠. 유치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을요, 을한테 수리해달라고 해서 수리. 그래서 을이 수리를 했어. 수리했더니 100만 원의 채권이 났어. 100만 원. 100만 원의 채권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돈 안 주니까 이 집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도중에 이 집이 경매됐어요.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인이 됐다 이 말이죠. 경락인.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병이요. 여기는 2월 1일이고요. 여기는 10월 1일 날 경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이 을이죠. 이 을은요, 이 병이라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을은 갑한테요. 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요? 갑한테 청구하고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채권이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만 청구한다. 수리를 맡긴 사람은 갑이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만 청구하지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이 을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점유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 물건을 점유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딱 점유해서 세상 어떤 사람한테도 수리비 100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문을 오픈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요, 갑한테 또 뭘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 말. 유치권. 알겠죠? 그런데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누구한테? 갑에게만 하고 병한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린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대인권, 다른 사람한테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갑에게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세상 누구에게나 대세권. 그래서 누구한테 있다? 갑이
을이요 갑의 거물에서 유치권이 있죠. 그 유치권을 가지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1억을 빌려주죠.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을이요 을이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 저당권을 잡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이 저당권 등기인데 이 을이 저당권을요. 이 저당권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요. 병한테 저당권을. 그럼 저당권을 넣으면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하려면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물권정.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지. 저당권을 넘기기로 합의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계약을 얘기한다. 계약. 알겠죠? 합의는 계약. 계약은 뭐다? 채권이다. 이런 또 나오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 말이죠. 누가? 을이 병에게.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이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을하고 병하고 합의가. 따라서요. 누구의 합의는 필요 없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물권적 합의를 할 때 저당권을 이전하기로 물권적 합의를 할 때는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여러분요 설명이 좀 깊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배웠잖아요. 배웠기 때문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 여기 첫 번째 일물일권주가 있죠. 여러분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건이죠. 이런 물건은 뭐죠? 물건은 먼저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존성 특정돼야 돼. 특정돼야 되고요. 그것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물건 그러면 독립성을 가지고 보통 따져 물건은. 그런데 여기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되는데 현존하지 않죠? 그럼 현존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오늘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그러면 아파트가 있나요? 3년 뒤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존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데요. 채권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채권. 이것은 뭐다? 아파트죠? 아파트 분양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이런 아파트 분양 계약할 수 있어. 분양 계약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물권은 없고 채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것은 물건에 관한 것이고요.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물일권주의인데 여기서 예외가 중요하지. 예외는요, 토지의 일부. 여러분, 토지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일부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건물의 일부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있죠. 구분 소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죠. 이것을 뭐란다?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용익물권 빼고는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OX, X 저당권 설정 못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건물의 일부 전세권 구분소유권이 뭐죠? 아파트죠? 근데 여기 전세권 보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용익물권이 뭐란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양 있죠? 지분양이 있다면. 지분은 뭐죠? 여러분,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1.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지분은 소유권이 한 개예요, 한 개. 이 한 개의 소유권이요, 불량적. 이런 불량적이라는 말은 뭐죠? 양으로 나눴다 이 말이죠. 그 양으로 나눈 것의 일부다 이 말. 일부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분이다. 이렇게 지분.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에요. 불량적 일부분을요. 지분이다. 이렇게 지분이다. 무슨 알겠죠? 이걸 지분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분은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는 여러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유권은 몇 개이다? 한 개이다. 이러면 한 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등기 뭐죠? 등기? 그럼 등기는 뭐가 등기죠? 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이죠. 일부동산, 일등기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죠. 따라서요, 토지의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점유는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는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모두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하나만 내가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전체 중에서 일부만 점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는 일부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일부동산, 일등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일물, 일권주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 다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 있죠? 그럼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선적 효력이요? 우선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방금 했었는데 물권과 채권이 부딪힌다. 그러면 보통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죠. 이건 뭐다?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이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 소액임차이죠. 임금 우선특권. 이것은 뭐죠?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보호가 된다. 누구보다요? 저당권보다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그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 제한물권이 우선한단 말이죠. 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요, 여기서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먼저 등기한 것이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것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뭐란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우선적에서는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여기서 잘 나오죠. 여기서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 여기서 잘 나온다.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그 다음에 주택에서 소액임차인 이런 것들. 됐죠? 자, 3번은 뭐냐?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먼저 법률이죠. 법률하고요. 관습법이죠.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이때 법률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상 의미의 법률로 나왔단 말이죠. 형식적 의미,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고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뭐로만? 법으로만 정한다. 뭐로 정한다?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정한다. 뭐로?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법으로. 따라서 물권의 종류가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내용은 뭐다? 내용은 점유 권능이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소유권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여기 보면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으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이 법에 딱 나와 있어. 법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물권 법정에서 뭐라 나오냐?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가 없어. 사용 수익 권능이 없다? 그럼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을 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돼. 무효이다. 그러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것은 뭐냐면 분묘기지권이죠. 특징인 게 관습상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은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 말이고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이 네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원청권이 있죠. 원청권이 있고 사도.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특히 여기서 원청권에서 원천수죠. 이런 원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죠. 온천수를 아침에 머리를 감고 학원에 갔다. 그 사람은요, 어디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퇴근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가끔은 그럴 수 있어도 내가 실시간으로 생활할 때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할 때 쓰는 물, 그런 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되겠죠. 아닌가? 알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 물권은 법은 민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가 보면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고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고 알겠죠? 다른 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인정될 수 있고 또 어디가 또 물권이 또 있죠?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죠?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 보면 가등기 담보권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물권이라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요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것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야? 한 3번은 듣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금방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다 흡수가 됐을 거예요. 알겠죠? 내가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야죠. 죄송해요. 자, 99번 보세요. 99번. 자, 페이지요. 124페이지. 페이지 124. 문제지 페이지 124. 자, 봤어요? 자, 99.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모할 수 있다.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차권 등기 만약에 임차권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점 찍고 예방 청구권 행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를 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럼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자, 2번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그라미. 염려만은 아직 방해가 있다 없다? 없죠. 방해가 없으니까 방해 예방과 함께 그래서 예방과 함께가 아니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점유권이죠. 점유권의 양도 줄고 점유권은 뭐냐면 동산이죠. 점유권을 양도할 때는 뭐를 해야 돼? 인도해야 돼. 알죠? 점유권은 인도. 자, 4번은요.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나 범위나 순위가 같은 물건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순위가 같다는 말은 1번 저당권이 2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했는데도 순위가 똑같은 것이 동시는 안 된다. 등기된 임차권이요. 방금 했죠? 등기된 임차권 제3자에 대하여 뭐가 있다?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이렇게. 자, 그럼 100번 한번 봐봐. 옳지 않은 거. 부동산 환매권이죠?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이렇게 채권. 양도담보권하고 금주담권, 유치권, 관습상 법정이사건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물권이 되는 거죠. 자, 101번 봐봐요. 권리의 순위죠?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해. 2개 이상. 그런데 문제는 뭐죠?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줄긋고 순위를 달리해야. 순위가 달라야 돼. 똑같은 1번이 2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순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해. 먼저 성립한 1번이 2번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된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성립된 지상권이죠. 저당권의 실행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 내리 됐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왜 봐봐. 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이 물권이라는 것이 이 앞에 이 부분 있죠? 104번 앞에까지, 103번까지는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민법에 대해서 전부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저작권할 때 배웠는데 말소 기준 권리 혹시 기억나요? 말소 기준 권리 기억 안 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이것보다 선순위요. 선순위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권하고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죠? 이것보다 후순위요. 후순위 전세권하고요. 지상권하고요. 그다음에 임차권은요.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말은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뭐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게 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뭐가 됐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고 제3취득자. 여러분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다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죠? 그 이후에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실형으로 소멸한다? 맞죠? 3번 가등기된 권리를 통해 본등기하죠?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하죠?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지만 순위는 가등기 시로 뭐가 된다? 소급하죠. 그래서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죠. 그러면요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다른 물권과 우열 그러면 순위죠. 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시를 기준한다. 맨 끝에다가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본등기 시부터. 그래서 가등기 시 때는 순위지만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근로기준법 또 나왔네.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 주고 일정 부분 써가기 3년 퇴직금 3월 임금이죠.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은요. 임금은 어떻게 한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하죠. 줄고.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거기 줄고 있어요. 그것을 뭐란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최우선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줄구시고 대항요건청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이것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른 것은 다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건 다 맞아 틀려? 다 맞고 그러면 지금 5번이 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얘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요 우리가 이건 경매대금이에요. 경매대금. 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제일 먼저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건 여기는요. 여기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하고 순서를 따져본다 이 말이고 여기 최우선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제일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알겠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뭐죠?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안 받아?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확정일자 필요 없어. 그 다음 뭐를 해? 여기서 소액임차에 소액임차인이 돼야 돼. 소액임차인. 이 소액임차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보증금 중 일정행이다 이렇게 일정행. 보증금 중 일정행.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이하일 때는 일정하게 얼마? 3,400까지는 보호된다. 보증금 중 일정행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우리 말한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 소액 임차 인에 해당해야 돼. 어디에 해당해? 소액 임차 인에 해당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임차 인에 해당해야 된다고. 그 말은 뭐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이래야지. 그냥 보증금은 그놈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인지 최우선 변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대항 요건만 있을 때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조건보다 우선한다? 꼭 그렇진 않죠. 선순위보다 우선하려면 뭐가 돼? 보증금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보증금 중 일정액 이래야 돼.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일 때는 우선하지만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보증금만 나왔죠, 보증금? 보증금만 나온 경우는 뭐가 있어요? 확정 일자를 가지고 또 따져봐야지. 그래야지 순서를 정해야죠.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려면 5번 말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이 있어야지. 알겠죠? 자, 102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줄과 무허가 건물 이런 무허가 건물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줄 거기까지 줄고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그건 누구 거야? 그러면 갑이요 187조 신축이니까 187조에서 갑이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을에게 등기 없이 줄고 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여기 봐.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뭐죠? 갑이 뭐란다?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면은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 이거 을한테 팔죠. 을은 뭐를 해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없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명인방법 박스에 이런 명인방법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 명인방법은 뭐다? 첫 번째 특정성, 두 번째는 소유권의 표시, 세 번째는 계속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뭐가 된다? 특정성, 그 다음에 소유권의 표시, 그 다음에 계속돼야 돼. 계속돼야 돼. 알겠죠? 이 세 가지. 그런데 특정이 안 됐다잖아요. 그럼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명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인 방법은 특정성,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 그래야 돼. 자, 3번. 구분 등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등기하지 않으면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이퀄 임목이죠, 임목. 임목은 뭐가 돼 있어?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옆줄 써. 명인 방법 X, 농작물 X.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갑이 임차한 의뢰토지에서, 우리 봐봐. 의뢰토지죠? 의뢰토지에서 갑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이렇게 농작물을 지었어. 짓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농작물을 처분해, 농작물을. 그럼 병이 농작물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명인 방법을 해야죠. 명인 방법. 그래서 의뢰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는 채 병에게 팔았어. 그럼 병이 줄고 명인 방법을 갖추면 명인 방법 이퀄 명인 방법을 뭐냐? 이퀄 공시 방법이에요. 공시 방법. 이 우리는요, 공시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어? 등기. 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어? 인도. 그런데요, 여기요, 관습법상으로 뭐가 있어? 명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명인 방법은 부동산에서 마치 등기한 것과 똑같아. 알겠죠?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103번은요, 물권의 객체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권의 객체는 맨 끝에 물건이죠. 물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특정. 따라서 특정되지 않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특정되지 않는 것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2번, 용인권이요, 용인. 아까 용인권은요,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용인권은 토지의 일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일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 된다, 안 돼.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돼.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4번 아파트 분양권이죠. 우리가 소유권의 객체는 민법상으로 뭐만 된다? 물건만 되죠. 물건.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된다, 안 된다?
왜요? 권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물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 되려면 먼저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이 돼야 돼요. 물건이 되려면. 그런데 집합물이 뭐예요? 양어장 안에 있는 실뱀장어 전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실뱀장어 한 마리 한 마리를 어떻게 사고 팔고 해요? 양어장 통째로 팔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집합물이 뭐냐? 집합물 거기다 써봐요.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 돈사죠, 돈사. 돈사가 먼저 돼지 우리죠. 돈사 내 돼지 새끼 전부. 기분 나쁘니까 새끼라고 해놔. 돼지 새끼, 돼지 전부죠? 돈사 내 돼지 전부죠. 돼지 전부. 그럼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돼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돼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요, 돈사, 돼지 우리 있죠? 돼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종로구 뭐 무슨 동 몇 번지. 그럼 거기에 돼지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돼지 새끼 전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재단이 성립한 후 그 목적물의 줄거, 구성물의 변동, 맨 끝에 특정성을 상실 줄거, 상실 X. 여러분 생각을 해봐. 봐봐,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 10마리야. 돼지 10마리가 있어. 이 10마리를 담보로 을한테요, 축혐한테요, 돈 대출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번지에 있는, 돈사에 들어있는 돼지다, 10마리. 그런데 이 돼지가요,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돼지 새끼를 또 낳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돼지 새끼를 쭉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더 늘어났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가 너무 커지면 못 파니까 또 필요한 경우는 일정 부분은 또 이때 또 내다 팔죠. 그렇죠? 팔고 나서 또 돈 나오죠, 돈. 그 돈으로 또 돼지 새끼 또 몇 마리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항상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 새끼나 돈사 안에 있는 돼지 우리는 항상 그 개체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증감하죠, 증감. 증감에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축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10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 했는데 돈 안 갚아. 그러면 10월 1일 날, 맨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돼지가 10마리였어. 10월 1일 날 내가 이제부터 우리가 돈 안 갚아서 이 돼지 있는 거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가겠습니다. 오늘 압류를 딱 하죠? 압류를 딱 했는데 돼지가 15마리야. 그럼 15마리를 압류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왔더니 재수없게 어제다 팔아가지고 2마리밖에 없네? 그럼 2마리만 압류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 변동에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본질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물.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집합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물권자 청구권인데요. 물권자 청구권부터는 104번부터는 물권자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물권자 청구권하고 다음 주가 조금요. 다음 주는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니까 오후에 특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기본 강의만 하고요. 오후에 특강까지는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족들도 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죠? 할 때 다시 오후에 특강을 하는데 그때 특강을 할 때는 그 물권자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법에 대해 좀 해야 되는데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등기법. 왜냐하면 등기법은 처음부터 다시 또 등기를 기본적인 것을 다 설명을 다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요. 다음 주에는 물권자 청구권하고 등기 일반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